네, 반갑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양봉 마감이죠. 자, 시작점 대비해서 종가 수준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우지수가 0.25%, 나스닥은 0.63%, S&P 500은 0.5% 정도 상승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 수준이 다 높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완벽하게 미국과 중국 간의 런던 협상의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부분들 확인하면서 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눈앞에 떠 있는 것이 인텔 8% 폭등. 네, 요거요. 반도체 지수도 2% 급등. 이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완화 기대감, 그래서 인텔이 8%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AMD 등등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등을 탈환을 했네요. 그죠? 네. 잘하는데.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일단 또 달려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소부장,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호재는 없었다인데, 그렇다면 요거겠죠. 런던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은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고, 미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1% 상승, 그 다음에 AMD도 1.24 상승, 인텔은 7.8%, 마이크론은 2.8%, 퀄컴은 2%대, 대만 TSMC도 2.6%. 자,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2%씩만 올라줘도 증시가 또 올라가서 얼마요? 2,900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나올 수 있겠죠. 시장을 올리는 데는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제 또다시 자금이 살짝 이동하면서 대형주가 살짝 주춤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런 소식을 통해서 움직여준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또 지금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 뉴스가 또 더 있나요? 뉴욕 미중 협상 총신호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뉴욕 마감 한번 보자고요. 미중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협상, 관세 협상이 잘 된다면 다른 국가들의 협상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이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거, 서로 간에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딜을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상호 관세율을 낮추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호 관세 같은 경우가 세계 각국으로 진행을 시켜 놓은 상황인데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것은 관세가 아니라 다른 조치들을 바라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미국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출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에 대한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없애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딜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 미국 협상에 나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이번 달 안으로 결과치들이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7월달 이거 임박해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죠? 그래서 7월 2일이죠? 7월 4일인가요? 네, 그 전에 일단은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가야 된다는 것. 또다시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내일도 여기 있겠지만 오늘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그죠?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후 8시에도 계속 네.
이런 협상을 더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중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발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도 오늘 좀 올랐네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상당 부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화해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요. 근데 이거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또 꼬리를 내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LA 불법 이민자 시위. 요것 때문에 지금 해병대 투입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또 여기다가, 네, 지지를 했다. 네, 너무, 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네. 네. 참.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상승, 테슬라 상승, 빅테크, 기업들 강세,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그래서 좀 올라온 모습인 것 같고요. 대신에 세계은행은 발표를 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에 발표한 2.7에서 2.3으로 조정을 했다.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성장률이 떨어진다. 자,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에 제시했었던 2.3에서 0.9로 1.4%, 0.9%포인트를 낮춰서 1.4%로 전망했다. 미국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성장률 전망이 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네. 순항을 해서 좋은 결과 나타났다고 해서 과연 성장률이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망치니까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그죠?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야지만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죠? 자, 증권사 순이익이 약간 감소했네요. 증권주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실제적으로 단기 순이익은 근데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죠? 네, 수수료 순이익, 수수료 이익이 1분기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자기 매매 손익은 줄었어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네. 주식 관련 손익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채권, 그 다음에 파생, 펀드도 줄었네요. 주식과 펀드는 줄어들었고, 채권과 파생은 늘었다. 아니죠. 네. 파생, 이게 지금 세모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글씨 써놓은 걸 봐야 되겠는데? 자, 이것만 봐서는 늘었다, 줄었다를 보기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자, 기타 자산, 여기 있고, 선물 회사 3개의 손익도 감소했다. 수수료는 늘었다. 자, 채권 관련 손익은 3조 8천억. 그래서, 손익이 증가했다. 맞는 것 같은데? 주식 관련 손익은, 다 늘어난 거구나. 그죠? 여기 파생 관련해서 손해를 좀 많이 본 거군요. 여기 세모가 이제 그 표에서 세모가 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럼 작년 1분기에는 주식 관련해서 3천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지금은 920억 수익을 본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채권 관력은, 네, 채권이 많이 늘었네요. 채권이 많이 늘었고, 전분기 대비해서 주식은 이익 전환, 파생은 손실 전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약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증권사 수익률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이제 수수료율은 많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가 있는데, 증권사 수익률이 계속 올라간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이런 식으로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 라고 해버리면 증권주도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물론 뭐 실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자사주라든지 또는 밸류업 이런 쪽으로 올라가긴 한 건데, 실제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다. 그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었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게 되면 그건 그대로 고평가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은, 네, 증권사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실적 기대감이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작년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작년과 비슷하다. 작년과 비슷한데 주가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살짝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현재 상태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시장이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의무 휴업일 강화라니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롯데마트, 이마트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보였었는데 의무 휴일제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면서 네.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그런 의무 휴일에 대한 그런 강제 조치 이런 것도 한 번 있었죠. 왜냐면 대형마트를 쉬게 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네, 폐점을 하게 되면 만약에 네, 이제 그 휴일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오히려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인건비가 감소한다라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를 가던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또 가요. 오늘 쉬는 날이네? 내일 가야 되겠네? 또는 그 전날 사야 되겠네?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네, 주가가 뭐 하락한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네, 의아한 내용들이긴 하죠. 물론 악재 요인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나빠져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홈플러스가 폐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홈플러스 폐점을 하게 되면 이 매출이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로 분산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글쎄요 당장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대형마트 쉬어 그래 버리면은 지역화폐를 쓰러 재래시장을 갈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정도. 네, 그런 거 외에는 뭐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별로 없을 거야라고 생각된다면 기술적 반등이든 뭔가 반등이 또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판단은 드는데 네, 일단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한 형태 있었고요. 자, 기관은 3,000포인트를 간다. 개인들은 글쎄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개인들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던지고 있는 상태죠. 네, 던지고 있는 상태. 자, 지금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코덱스 레버리지. 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2배 상승률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올라간다 쪽에 베팅을 할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갖고 가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두 번째.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요, 네,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뭐 그런 식이고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곧버스, 그죠? 주가가 떨어질 때, 네, 2배로 올라가는 거, 곧버스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2배로 얘네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다음 인버스, 곧버스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순매수 1등이 곧버스예요. 주가가 떨어질 것도 같긴 하지만, 야, 저거는 너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있네. 그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관들은 레버리지 2배 상승을 투자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2배 하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그런 네, 투자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하락 쪽에 대응하는 것은 썩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 조정이 얕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나오는 조정에서는 네, 상승 포인트에 베팅을 해도 괜찮아요. 살짝 들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쎄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엔터즈 콘텐츠 종목들 잘 올라갈 것이다. 이거 지금 그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대요. 네, 한미 정상 전화 한 통에 콘텐츠 엔터 어제 열심히 올랐잖아요. 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주들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되고, 뭐 내용은 다 뭐 서로 뭐 잘해보자 이런 얘기였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적으로의 그 협력 강화 패턴이 일어나게 된다면 콘텐츠, 엔터, 그 다음에 게임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상승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화장품 이런 것들, 네, 그동안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피해를 봤었죠. 또 소비재 쪽 이런 것들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장품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쪽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아직 시장은 과열이 아니다. 회전율은 여전히 바닥권을 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개인들이 매수로 확 들어와 줘야지 거래가 크게 늘어날 텐데 2020년에서 21년 코스피가 2배 이상 오르던 기간에 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은 크게 올라갔다. 즉 자금 회전율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장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더 오를 것이다. 더 베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괜찮네요. 그죠? 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 계속 일어나면 좋은 거죠. 계속 일어나면 좋고 주가가 올라가서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가가 올라가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테마주들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얼만큼 올라가는지, 뭐 앞으로 추해주는 어떤 게 될 것인지. 근데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뭐 뉴스들 다들 보고 계실 거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약간 이제 애매한 거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장 하락 쪽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올해 코스피 수익률이 세계 3등이었대요. 네. 올해 19.69% 수익률 기록.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좌도 따라 올라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 정도씩 다들 올라갔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들어서 이 정도 올라가면 뭐 연말에 네, 올해 당장 도달하기는 5,000포인트 도달하기 어렵지만 올해 안에 3,000포인트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게 3,000포인트가 당장 네, 시행이 된다면 네, 6월달, 이번 달에도 뭐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네, 지금 2,900이 코앞이니까 오늘도 만약에 해외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2,900 돌파가 된다면 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그 시점에서 엄청 무서운 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것인가, 조정이 없이 그냥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들은 여전한 해석 요인은 되겠죠. 근데 일단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잘 올라가고 있고 계속 좋아질 수 있어서 우리도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으로 새로 들어온 돈이 주식을 사는 힘이 더 강해 보인다 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아마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출발 자체가 네, 반도체 쪽 분위기 좋은 편이고, 네, 시장의 기대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런던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 또 우리나라가 미국과 얼마큼 할 것인지가 이제 향후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만, 미중 협상이 오늘 잘 되고 전체적으로 네, 오름세를 잘 보게 된다라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라든지 네, 그다음에 내일 있을 만기일 이런 것들 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가가 상승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고요. 좀 더 괜찮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 가도록 하자고요.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